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호스트 편하게 합니다. 되셨고요. 녹화는 하고 감사합니다.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오, 네. 박수정 원장님 들어오셨고, 강민정 원장님도 들어오시고, 여기서 초대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네, 감사. 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실 텐데, 그, 저희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1차 신입일과정 교육을 이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어주신 박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못 나누셨던 원장님들과 1차 테스트 과정들 부분들이랑 안내드리는 부분들 말씀을 11시까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11시부터는 이후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토의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지금 저희 함께 해주시고 계신 원장님들 그래도 좀 알고 말씀 나누면 나중에 만날 때 반가우니까. 네, 지금 저희 죽전에, 네, 죽전초등학교 앞에 생각인 수학을 운영하고 계신 박수정 원장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용인, 죽전, 가까워요. 대청초 쪽에 내대지 마을에서 EM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강민정 원장님 함께 해주셨고, 또 저희 조금 거리는 멀지만, 네, 마음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하남. 네, 미사. 네, 한올초에서 지금 새롭게 저희 미래인수학 운영해 주실 저희 이제 박지영 원장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신입 1과정에 대한 내용들 한번 나눠보면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게 신입 1과정에 제가 항상 원장님들께 미래인 수학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마 다 요 신입 1과정 책은 초도물품 포함해서 받으셨을 거라서 한번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안에 부분 내용들 자세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저희 학습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과정 중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만나서 지도하셔야 되는지 거기까지 11시까지 말씀드리고 이후 11시부터는 교실 운영 점검이라든지 이제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원장님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희 미래인 수학이 어떻게 15년 차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각 교실에서 학부모님들께 미래인 수학을 보내면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신뢰를 받으시면서 원장님들이 성공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로 요 기본 모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의 수학 저희 회사는 모두가 다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모토로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누구든 지금 현재 어떤 성장 속도를 가진 아이든 저희를 만나면 네,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부터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과정의 시작점을 잡아주시고 아이에게 학습 동기,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문제가 풀리고 너무 재밌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듣는, 받아 적는 그런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내가 느껴진다. 라는 걸 우리 아이에게 네,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느 순간 교실에 지금 내 앞에 애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 에너지를 이렇게 막 뿜뿜 하는 그런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7시 퇴근을 하는데도 100명 이상 수업이 가능한 네, 학원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원장님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들께는 이게 아직은 구현되어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네 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거라서 먼저 저희의 이런 방향성, 목표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잘 이끌어 주시고 시작점을 파악해 주시는 네,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맞춤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하나하나씩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 보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은 모두가 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공부에서의 성공 경험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네, 우리 아이들을 함께 계속 공부하는 게 우리의 직업으로 정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원장님들께서 학습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재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학원 운영이 되는데요. 그 과정들 한번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아이들이 느꼈을 실패 경험을 네, 이 교재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게 본인 아이들 우리는 영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맞지 않는 교재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의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1시간 동안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티칭이 아닌 코칭이 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희 미래엔 수학의 기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들은 교재들은 원장님들께서 쭉 한번 제가 안내 드렸던 네, 미래엔 수학 그 신입일과정 커리큘럼들 보시면서 교재에 대한 이해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텐데, 이 이해를 제가 지난 시간에 원장님들께 못 드렸어서 11시부터 드리도록 하고, 네, 이어서는 제가 원장님들께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일단 시작점을 잡는 진단 테스트부터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들께 다 제가 우리 교실의 아이디 비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네, 다 로그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저는 우선 저희 직영학원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미래엔 수학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각 교실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번이 있으시니까요. 거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다음 화면이 보여지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미래인 수학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그인 후 화면이 됩니다. 네. 이쪽에서 가장 상단 왼쪽 회원 관리서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원 관리 들어오시면, 우리 아이들 처음 만날 때, 네,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 아이고, 어디서부터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이미 학습의 시작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완성형이 되도록 끌어올려 줄 건지, 불필요한 수업은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정확한 학습 지점을 설정하는 과정이 이제 진단 테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진단 테스트는 미래엔 수학 회원 관리에서 네, 회원 상담 두 번째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원 상담 눌러주시면 CPR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R은 부모와 아이 간의 학습 상담인데요. 요거 역시도 우리 11시 이후에 원장님들 다 모이시면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라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학습 테스트인 진단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들어오면요. 두 번째 탭 방문 상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엄마가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 상담으로 들어오셔서 하단에 보시면 등록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원장님과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하면 이 등록 버튼을 눌러주셔서 네, 눌러주셔서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 별표 있는 부분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네, 도연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도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학년을 넣어주고요. 어머님 이름 네, 넣어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면 그냥 임의로 번호는 일단 네, 요 설정은 언제 사용되냐면 저희가 한 달 마친 학습 성과 분석표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묶어서 보내드리는 것을 초기에는 추천드리지만 이후에 우리가 신뢰가 쌓여지면 요런 학습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학습 성과 분석표를 알림톡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보호자 휴대폰을 여기에 이렇게 입력창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일단은 저장을 해서 우리 애기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도연이를 이제 상담을 해볼 텐데요. 도연이가 네, 여기 보시면 시험지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회 전인데 아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시험지 등록으로 들어오시면 진단평가지를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 하고 저희가 설정하실 수 있으신데요. 어, 두 명을 가정해 볼게요. 어, 아주 학습을 잘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보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어머님이 집에서 지금 채상일을 풀리고 계시는데 하다가 싸우셔서 오셨대요. 라는 상황이다 보면 우리 도연이가 현행에서 채상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심화 중인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분명히 선행 진도도 같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기의 아이들은 테스트를 2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현행 것부터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유형이 저희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기본형, 이제 수학학원 처음 오는 친구들 와서 우리 아이들 수학의 시작을 기죽임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형, 다형은 비전을 세워주셔야 될 때 사용하시는데 다형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형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형에서 현재 심화에서는 저희가 9단계 레벨 중에 몇 레벨부터 시작하면 좋은지를 설정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학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진도 나가시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점이 6월이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4단원, 5단원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회차 내용에서는 1학기에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의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요. 2회차는 1학기 중에 4단원부터 6단원, 절반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회차는 2학기에 1, 3단원 범위, 4회차는 2학기에 4, 6단원 범위,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충분히 다 한 범위에서 이 아이는 심화가 어느 과정 정도 되었나 점검해 주시면 되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6단원까지 다 끝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2회차보다는 1회차를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이 시험지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의 테스트 시험지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제가 잘하는 아이라고 가정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현행에서의 심한 난이도도 봐야 하지만 어머님들이 꼭 어디까지 봤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랑 만난 거기 때문에 그냥 본 건지, 네, 아이랑 그냥 보신 건지, 학습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지는 이제 어머님이 선행을 어디 정도 봤다라는 그 끝 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학년 아이인데 5학년 1학기 개념 뭘 보고 있대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셨어요? 하고 진도 나가셨어요? 하고 보시고 선행은 가형으로 봐주시고 회차는 어머님이 예를 들어 1학기 5학년 1학기 6단원까지 봤대요. 그러면 최종 끝단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 된 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선행진도 나간 부분의 가형까지 요렇게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잘 키워내시고 싶으신, 네, 학습적으로 욕심이 좀 있으신 어머님들은 우리에게는 땡큐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잘하는 아이를 키워나가고 싶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렇게 두 가지 진단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각각 시험지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나형 시험지는 문제를 보시면 네, 20분 동안 봐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정확히 20분인 이유는 이걸 이 아이 보고 잘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20분 동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만큼 풀어낼 수 있는 아이구나를 저희가 판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면 어차피 이 부분 아이들 못 풀 문제들이 있는데 수학학원 처음 와서 네, 이제 잘할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죠? 네. 얼마나 어려운 거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20분 시간 딱 재시고 저는 여기 이렇게 씁니다. 몇 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분까지 보는 거다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한 8번, 9번 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야, 오늘 요거는 잘 볼 필요가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거는 모르는지 선생님이 잘 파악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교재로 수업하면 될지 준비하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어서 20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7번부터 20번까지 여기 계산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남은 시간에 이 뒷페이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라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이가 20분 동안 이 나형 시험지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풀리게 해주시고 20분 뒤에 걷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아이의 선행진도 어머님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진단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어서 40분이 되는 거죠. 총 테스트 시간이 20분짜리 시험지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선행 나간 부분들에서는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가형도 역시 20분 동안 풀 수 있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10분 뒤에 여기 계산력 부분들 다 풀 수 있는지 보시게 해주신 뒤에 20분 딱 되면 거드셔서 이제 시험지를 원장님 걷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아이가 테스트 보는 중에 이제 학부모님들께 저희의 이제 시스템들 상담해 주시면 되시는데 상담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테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주시면 왼쪽에 해설지가 있고요. 이 해설지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시험지에 다 QR이 있기 때문에 QR로 채점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채점한 결과를 여기 입력 페이지에 눌러주십니다. 입력 페이지에서 아이가 틀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제가 임의로 한번 틀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계산력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탭해 주시면 세모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네,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분석표가 생기죠. 이 분석표를 열어주시면 도연이가 심화 과정 중에 전국 평균 58점 시험지에서 이 아이가 각 단원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을 지금 여기서는 각도의 그래프가 짧죠. 각도에 대한 부분들의 결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대부분 뒷부분 이제 심화 애들은 문제 해결력 추론력에서 그 요하는 문제들에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성취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이 아이가 우리 학원 와서 커져나가야 될 역량은 요 문제 해결력과 추론력에 대한 그래프를 넓히는 거다. 이게 확정이 됐으면 이후의 과정에 심화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저희 시작 레벨이 4레벨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9단계 중에 4레벨이면 저희 문제들 중에 예를 들어 15문제를 저희가 출제했을 때 3문제에 틀릴 문제들이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아이가 프리식을 쓰면서 원장님께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을 쓰는 아이가 돼야 돼서 그러려면 저희 컨텐츠 교재 중에 4단계 서술형을 통해서
아이가 한 줄 한 줄 자기의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제 심화 과정들을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수령학 수업을 이제 토대로 쓸 수 있는 아이들로 지도를 한 이후에 심화 과정들이 이후 저희 9단계 레벨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더불어서 이런 친구들은 선행도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죠. 선행진도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맞춰서 점수가 나왔으면 임의로 제가 그냥 해볼게요. 이 선행에 대한 분석표를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 개념이 틀린 아이는 아닙니다. 이해력을 요한 문제들은 거의 다 맞았는데 문제 해결력이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저희 개념서를 설정해 주실 때, 네, 저희가 교재가 네 가지거든요. 네, 네 가지 중에 크게 개념 교재, 연산 교재, 9단계 심화의 맞춤 교재, 그리고 서술형 교재, 이렇게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9단계 맞춤, 그리고 서술형, 요 부분들이 현행에서의 그런 심화를 보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개념 플러스랑 계산력 플러스는 아이들에게 맞춘, 잘하는 아이들의 일 경우 선행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선행교재는 지금 선행교재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본 건데요. 지금 이 아이의 경우 5학년 1학기에 지금 4, 6단원의 이해가 괜찮죠. 개념을 다시 볼 필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시기에는 이 아이의 교재 주문은 넘어가 볼게요. 위에 보시면 정회원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회원 승인 버튼을 누르셔야 이제 이 아이가 정회원이 되는 건데요. 교재 주문을 해주실 때 교재 A에는 개념 교재입니다. 개념 플러스 개념 교재 해주실 때 선행인 아이였었어요. 5학년 지금 1학기에 4, 6단원을 봤는데 괜찮았어요. 이 아이의 경우. 그러면 5학년 2학기 7호 교재를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 이 개념 교재는 잘하는 아이들일 경우에 한해서 진도를 나가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계산력 교재는 이렇게 계산력이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계산력 단계가 아마 이 아이가 어머님이 5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어머님이라면 계산력에 대한 연산도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말 가장 나이스한 상황으로 말씀드렸고요. 진단 테스트 5학년 걸 봤는데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 저희는 다시 5학년 1학기에 1, 3단원에 대한 진단 테스트를 다시 해야겠죠? 거기서 그래프가 짧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하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찾아 계속 가주셔서 드릴 말씀은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 개념과 계산력은 선행교재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맞춤, 9레벨 맞춤과 저수령으로 현행을 다져나가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와 정반대로 저희가 학습 결손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 많죠. 결손이 너무 많은 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세연이가 기억에 네 70점.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있어요. 막 진단 테스트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어머님이 원장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수학학원 처음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요 과정 지금 가형으로 우리 애기가 1, 3단원을 봤는데 결손이 많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정도 77점은 결손도 아닙니다. 네, 막 이렇게 그래프 낮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발생한 이유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1,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주간의 수학 수업이 주에 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보내면 어느 정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님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큰 착오가 생기는 거죠. 아이는 1학년, 2학년 때 크게 배워놓은 게 없고 3학년에서 문제가 돼서 원장님과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희가 잘 키워 나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시험지 등록해 보겠습니다. 시험지 등록인데 3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가형으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네. 우리 아이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판별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형 시험지, 학교에서 배운 부분, 요렇게 1회차로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셔서 시험지를 등록해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풀린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집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아는 문제만 풀어보자 라고 하고 아이에게 주시면 결손 있는 아이들 이런 문장제 못 읽겠죠, 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줄 문제들이야 라고 이제 좀 불안도를 낮춰주시고 풀 수 있는 문제 찾아보자 라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문제만 풀어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네, 풀이가 된 문제에 대해 또 마찬가지로 20분 뒤에 걷어주셔서 채점 입력해 주시고 분석표를 통해서 어머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70점인 아이는 아마 중간 레벨로 나왔을 텐데요. 기억에 결손이 많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한번. 이게 극과 극이에요. 만나보시면 깜짝 놀란 아이들이 있고 또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친구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풀 수 있는 문제가 45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머님, 우리 친구는 지금 세 자릿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2-1에 덧셈 2학년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2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학년에 덧뺄셈 그래프도 짧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아이는 안 돼 있는 데서부터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이가 어디서부터 되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 지금 우선 예언이가 공부해야 되는 과정들, 1단 단원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이 덧뺄셈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짧은 이유는 1학년 2학기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들 결손이 있는 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면서 어느 과정부터 좀 비어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수학은 계통학문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다져보면 지금 학년이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안심시켜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죠. 아기가 지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서 1레벨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의 시작 단원을 권장하는 단원이 2-1의 세 자릿수 다시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산력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B단계, 계산력 플러스가 A단계가 1학년이고요. B단계가 2학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그 탭 띄워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요 단계의 2학년이 4월에 학습할 교재 2학년 4월 호수를 추천했어요, 원장님.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보시면 심히 걱정이 되시죠? 지금 2학년 1학기께 지금 이 상태면 1학년 2학기께 분명히 안 될 텐데 이 상황에서 2-1 진도를 나가면 저희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예현이는 진단 테스트 하면서 네, 제가 네, 1학년 4회차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봤죠. 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4, 6단원을 풀린 거예요. 가형으로. 그랬더니, 어이쿠, 무려 100점 다 맞은 거예요, 애기가. 그러면 이 아이는 1학년 거에 결손은 없는데 2학년 과정, 이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로 보여지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교재 주문을 해 주실 때, 네, 개념을 자, 말씀드릴게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중에서 저희가 1, 2학년은요. 개념 플러스가 다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주문해 주실 때 개념 플러스 개정 탭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에서 1, 2학년 아이들의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요.
자, 원장님 개념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월별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호는 1월에 나가길 권장드리는 교재. 2호는 2월에 나가길 권장드리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방학에 예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3개 단원씩 좀 수월하게 아이들 개념 익히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호는 요렇게 지금 수학에 대해 겁을 먹었겠죠? 학원에서 왔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3월, 4월, 5월, 6월에 와도 1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에 처음 올 시점에서 개념 주문을 할 때에는 수월한 교재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3레벨 이하의 결손이 있는 아이들의 개념 교재는 1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2학기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라면 여름방학 코스인 7호로 시작한다.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력 교재는 아까 추천 교재가 B단계 2학년 거 4호 시작해 보세요 라고 나왔었죠. 아마도 그 테스트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한 자릿수를 틀렸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B단계 계산력 권장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재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가 네, 정회원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단 테스트, 어, 잘하는 아이와 결손이 있는 아이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되어서 저희 원장님들께서 네, 들어와 계세요. 네, 요번에 영상은 다 100%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풀 버전으로 드릴 수 있어서 안심하고, 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방문 상담까지 해서 정회원 승인이 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회원이 되었으면 네 번째 학습 관리의 원장님들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동해서 원장님 네 번째, 우측 상단 네 번째 탭 학습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습 관리에서는 와, 드디어 저희가 맞춤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원장님 코로나 이후에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치료해 줄 수 있는 무기다. 라고 요즘 단어 많이 씁니다. 극과 극이에요. 결손이 너무 많은 친구들은 저희가 메꿔주는 수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어머님들이 공들여서 잘 키워주신 아이들은 저희가 1등급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레벨에 7, 8, 9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끌어줄 수 있는 이 양극단의 아이들을 모두 다 어, 저희 마음에 드는 완성작이 되도록 만들어줄 저희들의 무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제를 그러니까 꼼꼼히 알고 계셔야, 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네, 컨텐츠로 바인더 안에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서 제가 전체적인 시스템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교재 맞춤은,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맞춤학습 0레벨이 필요한 아이들, 혹은 선행 진도를 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교재의 진도에 맞춰서 네, 쌍둥이 문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맞춤학습 0레벨이라 함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2학년 1학기를 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 4단원 맞춤 레벨을 1레벨로 내어주었는데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보다 더 많이 틀린다 라고 할 시에 네. 저희가 맞춤 문제 은행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이번 주차 학습을 통해서 내가 많이 맞는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을 쌓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차에 한 레벨 업된 문제를 풀면서 네, 그러면서 내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상향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맞춤 문제은행의 기본 목표예요. 그런데 1레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생겨서 잘 풀 수 없는 친구라 하면 맞춤 문제은행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교재 맞춤으로 들어오시면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 친구가 네, 예원이라고 해볼게요. 예원이한테 개념 교재로 저희가 교재 주문을 했었어요. 네, 정회원 주문 시에도 교재 주문 있었잖아요. A 교재 주문하는 그 A 교재 주문을 한 교재에 한해서 이 아이의 교재 맞춤이 열립니다. 그래서 얘가 4학년 6호 교재를 저희가 주문을 했어서 여기서 분수와 소수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숙제하는 경우는 코로나인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평상시는 교실 출력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네, 그 개념 교재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오늘 요거 배웠잖아. 6쪽에서 15쪽까지. 그럼 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응용이 안 될 아이들에게 오늘 배울 문제 그대로 한번 다시 반복해 볼 수 있게끔. 이게 다 개념에서 오늘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 라고 해서 바인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교재가 교재 맞춤 교재입니다. 네, 권장드릴 부분들은 대부분 요런 교재를 쓸 아이들은 개념에서 1호, 2호 많이 권장드리겠죠. 드립니다, 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별손이 있는 친구, 1레벨이 걱정되는 친구다라고 하면 개념 플러스가 1호 내지 2호여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교재 맞춤에서는 이런 유형 익히기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없을 테니 그때 교재 맞춤 해주시고 요게 원활한 친구들은 맞춤 문제은행으로 이제 레벨을 높여가 주시면 됩니다. 교재 맞춤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어서 순서대로 안 하고 맞춤 문제 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 문제 은행 저희의 기본 골자인데 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별 맞춤과 선생님 시험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학생별 맞춤이 기본 골자입니다. 학생별 맞춤 들어오시면 우리 아이들 학습 성장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 지민이의 탭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제 시험지를 생성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맞춤지를 이번 주 바인더 안에 넣어 주시면 아이들이 풀면서 아, 너무 재밌어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재밌어요? 어떻게 해야 재밌어요? 15문제 중에서 3문제 외에는 내가 술술 풀릴 문제를 넣어 주셔야 아이들은 재밌어져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레벨에 대한 목표를 심어 주시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경우는 우선 이렇게 지금 학습을 4레벨로 학습하고 있는데요. 네, 시험지 생성해 주시는 항목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습이다라고 하는 시기는 주로 예습 때, 요번 예습할 때 생각해 주시면 되시죠. 7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습 진도 설정해 볼게요. 3학년 2학기고요. 네, 일단은 곱셈이 저희의 개념 7호 교재로 곱셈이 다 나간 다음에 설정해 주시는 시험지입니다, 원장님. 이 과정을 맞춤 문제은행을 시험지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테스트를 보는데 이 아이가 개념이 안 배운 부분들의 문제를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죠. 네, 그게 초보 선생님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문제를 그냥 이번 진도 설정의 시기라고 해서 막 넣어주시면 아이가 곧 휴해가 되겠죠. 원장님께 생각해 주실 때 이 진도 설정은 항상 원장님들과 함께 개념 단원이 끝난 교재가 돼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랑 3학년 2학기 진도를 나갈 건데 2학기 1단원 곱셈 개념 교재를 이번 주에 원장님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면 그렇다면 맞춤지의 준비는 예습 2학년 1단원이 아니라
내신으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내신으로 넘어가서 죄송해요. 내신은 전체 복습이나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전체 부분들 과정 지점을 선택하실 때 쓰는 건데요. 지민이랑 2학기 교재가 안 나갔기 때문에 2학기 개념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복습으로 넘어가셔서 3학년 1학기 과정의 전체 복습 으로 해주시고 레벨은 우리 친구 수학학원에서 기 살려주는 게 초기엔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 선생님 이렇게 수학 잘할 친구를 만나서 선생님 너무 기쁘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첫 줄을 원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원장님과 2학기 진도를 안 나갔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부분들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13 단원이어도 되고요. 아이가 잘할 단원을 설정해 주셔서 문항수를 체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올게요, 원장님.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요지는 개념이 나가지 않은 진도를 맞춤 설정 인터넷이 튕기신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오시면. 박 원장님, 어, 네, 원장님 좀 빠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프린트 고치러 오셨는데? 프린트 고치러 오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잠시 자리 이동하고, 다시 잠시만요.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몇 분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줌에. 네, 강 원장님 계시고, 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어, 맞춤 문제 은행에서 진도 생성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기에, 어, 진도 설정해 주실 때는 예습으로 해주시면 가장 난이도가 수월한 문항지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단원명 선택해 주시고 네, 일단은 곱셈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레벨은 원활하게 우리 아이들 수업이 되려면 진단 테스트에 나온 레벨보다 하나 정도 줄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4레벨로 나오는 실력이 나왔다 하면 첫 주차는 3레벨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문항수는 여기서 조절이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시간 차시에 따라서 저는 서술형을 하루에 2문제는 꼭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몰리지 않고 매일 학습이 나뉘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술형을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루에 1문제나 2문제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맞춤 문제 풀고 고치고 서술형 1~2문제 풀고 오늘 나갈 개념 진도 나가고 하려면 시간이 20문제라고 했을 때 서술형을 못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원장님께서는 15문제로 줄여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레벨도 한 1, 2레벨이라 금방 끝나요. 그럴 때는 20문항, 25문항 원장님이 아이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학습 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 두 지사님 번 혹시 와요. 화면 공유하셨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네. 네. 학생별 맞춤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예습으로 두고 이제 시작을 하면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레벨은 네, 우리 아이들 진단 테스트 나온 것보다 한 단계 낮춰서. 문항수는 네, 여기서 조절 가능하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5문항을 권장드렸었던 이유는 하루에 2문제 정도는 서술형을 2문제 이상이죠. 네, 최저가 2문제입니다. 2문제 이상 서술형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 한 시간에 60분 수업인 친구들의 경우는 개념진도 나가고 그리고 맞춤 문제 풀고 서술형까지 푸는 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항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 아이는 한 2시간에서 한 90분씩 수업한 아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문항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60분짜리 애기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15문항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학습 요일 부분들 설정하면서 원장님들과 숙제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드려야 돼서 여기서도 또 선택 옵션 항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크게 두 부류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옵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류, 원장님, 집에서 저랑 볼 시간이 많아요. 공부할 거 많이 보내주세요 하는 어머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어머님들께는 숙제 볼륨을 챙겨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원 없이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줄 수 있고, 네. 또 아닌 어머님들이 계셔요. 아닌 어머님들은 숙제를 보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긴 계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랬을 시에 근데 문제는 주에 4일, 5일 보내면서 숙제 없이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학습량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2번 오는 곳, 3번 올 수 있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어머님들께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오게 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학으로 다 깔게끔 원장님들이 알려주셔야지 처음부터 저희는 주에 4시간만 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 어머님들이 계몽이 안 돼요. 어머님들이 지금 상황을 모르시고 계셔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셔서 주에 2시간 수업을 진행해 봤다가 뭐뭐뭐가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아이 숙제를 어머님이 봐주시거나 아니면 학습 시간을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요 2부류가 있기 때문에 숙제 생성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맞춤 학습지를 숙제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1번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 숙제를 많이 내주기를 원하는데 그 어머님들에 대한 숙제 클릭도 우리한테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처음에 숙제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월요일, 수요일만 학원에 온다고 해서 월수 시험지만 생성하지 마시고 숙제 많이 내주세요 라시는 어머님들은 맞춤 진도 생성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연산 숙제랑 함께 더불어서 맞춤지까지 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숙제 내주시는 게 좀 덜 힘듭니다. 2번째, 숙제 안 내주시길 원하시는 어머님이라고 가정하고 학원은 월요일, 수요일 2번밖에 못 온대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그리고 주말 평가는 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평가의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원에 오는 요일, 수요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험지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항목이 아래 생기는데요. 주말 테스트에서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답 위주로 생성할 것이냐라는 건 아직 이 시험지에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틀릴 문제가 아니라 틀릴 문제. 저희가 15문항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은 거,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난이도별로 나누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 높을 3문제는 어차피 틀릴 문제를 항상 줍니다. 왜냐면 그걸 극복해야 다음 주 4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3문제를 다시 한번 이날 동일하게 문제 생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매주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오답노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요. 아이들 중에 여기서 이 문제를 다 맞았고 여기서 맞은 문제가 다음 수요일 날 주말 평가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면 안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푼 게 또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유사 문제나 신규로 생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네. 오답 노트를 설정하는 친구들은 매주 오답 노트를 시키고 싶은 아이들로 설정해 주시고 일반적인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유사로 변형해 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일괄 선택 인쇄 요번 주에 우리 아이의 학습할 맞춤 시험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원장님 오른쪽 상단에 문제 한번 설정해 주시면 제가 어디서 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시험지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레벨 표시 공간이 있습니다. 레벨을 표시해서 다음 주 4레벨이 되는 걸 동기부여가 필요한 아이들은 레벨 표시를 눌러주시고 이게 스트레스가 될 아이들이 있어요. 네, 계속 1레벨인 친구들인 아이들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선택해 주셔서 선택 일괄 인쇄해서 시험지를 네, 풀이 공간을 넓게도 하실 수 있고 풀이 과정 쓸 수 있게 더 넓게 하실 수도 있고 보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건 다 선택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해 주셔서 오늘자 시험지를 아이 바인더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학생별 맞춤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시험지도 한번 아닙니다. 다 말씀 못 드렸어요. 학습별 맞춤에서 예습 말씀드렸고, 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도는 학기 중에, 네, 다시 한번 레벨 달릴 때, 진짜 달릴 때, 예습은 방학 중에 가는 좀 수월한 난이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도는, 정말 이번 학기 9레벨 찍어보자 한 주라도, 이런 친구들 할 시에 달려나가기 좋고요. 아닌 친구들도 1레벨이 2레벨이 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도 과정들 여기서 항목에서 원장님이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도까지는 한 개 단원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신이 복습이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아이들 개념이 아직 안 나간 부분들 그 주차 시험지를 넣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부분들 넣어주실 때 내신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연에 4번 전국 단위 시험을 보죠. 전국 중간고사와 창의융합평가 시험을 봅니다. 지금 7월 15일부터 22일 사이가 우리 아이들 1학기 과정 중에 과연 어디까지 보았나 하는 과정을 보는 창의융합 진단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아이들 수업해 주실 때 지금 1학기 과정에 대한 학습 총복습을 하게 하고 싶으실 시 3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설정해 주시고 난이도는 우리 아이들 진단 테스트 나온 난이도보다 한 단계 아래로 그래서 칭찬 많이 할 수 있는 주차. 한 주만 칭찬하고 넘어가도 그 다음 주에 아이의 자세가 바뀌거든요. 네, 그런 성공 경험을 심어주기 위한 우리의 이 노력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벨은 실제 나온 것보다 하나 정도 아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수는 여기서 아이의 시간에 맞춰 책정해 주시면 되고 학습 요일도 이 아이의 어머님의 성향에 따라 숙제가 가능하다면 더 많이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춤 시험지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 선생님 시험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시험지는 주로 이렇게 시험 볼 때, 네, 단원별, 영역별 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등록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시험지 수준이 기초, 기본, 실력, 심화, 경시까지 있습니다. 기초, 기본 그냥 맞춤에서 1, 2레벨로 하시면 되시니까 굳이 여기 가서까지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실력, 심화, 경시 문제 풀려주고 싶으실 때 조금 세분화된 부분들 연습하게 하고 싶으실 때 아이들에게 맞춰서 선생님 시험지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맞춤 문제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 오답 노트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오답 노트로 들어오시면 우리 지민이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학년 지민이에 대한 오답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요, 원장님. 아까 되게 꼼꼼하신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할 때 그냥 예를 들어 목요일이 마지막 수업일 때 목요일 날 보내는 주말에 요거 숙제로 내주시면 참 좋죠. 네. 우리 아이가 틀렸던 문제들 이제 다시 한번 집에서 풀려보게 하는 거라고 하시면 네,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도 과한 숙제를 안 해도 되고 저희랑 배운 내용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꼼꼼한 어머님의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숙제로 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오답노트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꼼꼼하신 어머님들은 열심히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틀린 문제 잘 지도해주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아이들의 경우는 학원에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요 오답노트나 단원평가나 이런 걸 숙제로 내줘봤자 돌아오지 않을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원에서 풀리시고 저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렇게 학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 3주차는 맞춤문제은행으로 레벨 관리해 주시면서 마지막 4주차에는 오답 노트를 풀리시거나 아니면 교재 플러스에서 단원 평가나 이런 부분들, 이따 말씀드릴 부분들 풀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를 일단은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6월 동안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틀렸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6월 한 달 동안에 풀렸네요. 그러면 전체 세팅해 주시고 여기서 선택 오답 노트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세 가지 유형이죠. 틀린 문제 반복이 기본이죠. 네, 요거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문제 반복으로 하시고 교실 출력을 많이 넣으셔도 네, 온라인은 우리 안 할 거니까 0이라고 하고 교실 출력을 아무리 많이 늘리셔도 요거는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의 문항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항목을 꼼꼼하신 어머님들한테는 숙제로 내주시고 봐주실 수 없으신 어머님들은 원에서 풀리신 다음에 꼭 저희가 한 달 동안에 내보내는 학습 성과 분석표 뒷면에 항상 네 원장님 우리가 챙겨주고 관리해 준 거는 잘 생생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한 달 학습 과정 보내드릴 때 제일 먼저 보시면 학습 성과 분석표 레벨 표시가 나오겠죠? 그 뒤에 아이들이랑 관리해준 오답 노트 들어가게. 그 이후에 뭐 저수령한 거 들어가게. 그 이후에 뭐 단원평가 시험지들 본 거 들어가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아이들 맞춤 시험지 쌓아놓은 거 들어가게끔 해서 제본 테이프 딱 붙여서 보내주시면 아,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요렇게 관리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틀린 문제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요거는 보시면 얘도 틀린 문제 반복이네요. 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출제 버튼으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출제와 관리가 있는데 출제하면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문제 출제할 때는 출제로 오시고 똑같이 지민이의 문제 중에서 어, 이번 주말에 많이 좀 공부할 거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틀린 문제 중 재출제도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는 틀린 문제 중에 난이도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사 문제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없이 하시고 어머님 숙제 많이 내달래요. 아유 어머님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문항수 생성해서 내주시면 이렇게 30문항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랑 공부하라고 그리고 어머님 숙제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답 노트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재 플러스 항목이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교재 플러스는 원장님 단원 평가나 이렇게 유형 다지기처럼 아이들별 변형된 문제들이 아닌 세트지 시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정해진 시험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4학년 우리 아이가 단원평가를 본대요. 평면도형의 이동 단원평가 본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랑 학습했겠죠. 기본 회차, 실력 회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네,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굳이 안 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잘한 친구라 가정하고 네, 네, 실력까지 제가 짚어서 우리 서희라고 생각해서 이 시험 볼 아이들을 원장님께서 추가 탭 눌러주시고 시험지 출제까지 탭을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의 단원 평가 시험지들이 여기 관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시험지 출력해 주셔서 네, 성탁 일괄 인쇄해 주시면 기본형 시험지에 네, 20문항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QR 채점해서 점수까지 입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단원평가 항목이고요. 유형 플러스 항목은 아이들 주제별로 예를 들어 약수 배수에서 계속 틀리는 유형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했을 시에 주로 유형 플러스는 잘하는 아이들 네, 네,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창의융합평가나 전국 중간고사 같이 전체 시험 준비할 때 점수를 좀 노릴 만한 아이들이다 라고 하실 시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유형들 또 이렇게 집어서 아이들 일괄 선택 인쇄해 주셔서 시험지들을 넣어 주시면 되시죠. 네, 그래서 약수 구하기 관계 부분에 대한 쌍둥이 문제들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다 완성되었을 때 최종 점검하실 때 쓰는 좀 유형 플러스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익힘책 플러스가 이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초등은 익힘책 플러스, 중등은 교과서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학교 교과서 문제들은 과연 잘 풀 수 있는지, 네, 난이도 레벨이 좀 낮은 친구들일 시에 요 정도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익힘책 플러스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난이도별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단원 평가, 그 다음이 유형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다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거는 애들이 잘해서 원장님이 많이 해주실 수 있을 때 가능하신 거고요. 네, 일단은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맞춤 문제 은행에서 아이들 레벨 관리해 주시고 틀린 문제들 오답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네, 생성해 주시고 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또 초등은 진짜 마법 같아서 금방 또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시면 거기서 되게 초등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느끼실 거고요. 이제 그런 매력을 알게 되시려면 결손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빠르게 이제 랩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그 밑에 하단의 초등 주제학습에서의 계산역업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친구인데 우리 3학년 아이가 지금 현재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 우리 어머님이 2학년 때 학원을 안 보내셔서 이 아이가 지금 저희한테 학원에 온 지 1주 차인데 곱셈 구구가 6단, 8단이 안 되었다고 하는 아이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얘를 해야 되는데 9구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초등 주제학습 계산력 업으로 오셔서 2학년 1학기 부분에 보시면 여기 곱셈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곱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아이와 네, 3단의 개념이 뭔지, 8단의 개념이 뭔지 아이가 풀면서 알 수 있게끔 네, 이런 거 다 풀어주실 필요 없으세요, 원장님. 네, 이미 이거는 결손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 정도는 풀어요. 그래서 풀면서 아이가 스스로 익히게끔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조금만 잡아주셔서 요 과정에 곱셈 개념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뒤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곱셈 구구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오셔서 2단, 2가 4개가 있으면 8개, 이에 네묶음 8개라는 부분들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짚어주셔서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줄 때 초등 주제학습 계산력 업으로 먼저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는 맞춤 문제 은행에서 이 아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지를 넣어주셔서 그것부터 한 다음에 지금 3학년 학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력 업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학습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수행평가 플러스가 있어요. 수행평가 플러스도 좀 보시면 문항수가 문제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곱셈국으로 보시면 이제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6단 곱셈 알 수 있게끔 네, 아이가 풀면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별 3개 등장합니다. 여기 부분들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 요 수행평가 플러스는 서술형 0단계예요. 서술형을 전혀 못 쓸 것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글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폐해라고 볼 수 있죠. 국어와 수학을 자꾸 태블릿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못 큰 겁니다. 네, 저희 미래엔 수학에서는 클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계산력 업으로 보완해 주시면서 자, 여기서 보시면 곱셈 구구 값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알려줍니다. 9단 곱셈 구구는 요렇게 쓰는 거라고 해요. 요렇게 써보고 따라서 곱셈 구구 값이 아닌 것이 뭐뭐뭔지 찾아서
몇 개입니다. 라고 써보는 것만 원장님이 이 아이랑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요 풀이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되 7단 곱셈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써보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리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리에서 혼자 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가 원장님 앞에서 지도 가이드를 받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 아이의 실력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고 계속 끼고 가르치시다가 어, 한 타임에 저희는 4명까지, 5명 이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그 선생님은 아직 초등 부분들에서 경험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에요. 네, 경험을 늘리시는 과정이 되시려면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 왔을 때 이 아이가 네, 뚫고 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이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네, 그게 아닌 채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그 단원을 무조건 나가게 해야 하니, 그쵸? 방금 말씀드린 사례, 네, 3학년 아이가 학원에 첫 달 등원했는데 학교에서는 1단원을 나가고 있고 교재는 디딤돌 기본 응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디딤돌 기본 응용 아시지요? 그 뒤에 문제 풀어야 어려운. 할 거 많은 거.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2학년 때 곱셈9구 아직 6단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희 미래엔 수학에서는 진단 테스트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머님께 이 아이의 현 상황에 대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다. 라는 상담이 필요하시고요. 네, 그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수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컨텐츠 중에서 수월한 부분들, 복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교재를 바인더에 넣어주시고 그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9레벨짜리 한 명과 저기 결손 2년 전짜리의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그 아이들이 메인 선생님 한 분과 채점 선생님 한 분이 함께 있어서 저는 최대한 열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월한 레벨로 하고 네, 보내는 걸 못 봐주기 때문에, 네, 끌 애들을 끌고 뭐 하다 보면은 무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신 파트 선생님들은, 채점 알바 선생님들은 시간당 최저 시급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이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원장님 직강 수업에 보조 선생님 한 분 두시고 타임당 14, 15 정도만 되셔도 원장님이 7시 퇴근 전에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선생님 한 분 더 두시면 그 선생님들은 네, 최대 8명 정도 수업할 수 있는 인원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선생님들이 하실 때에는. 그래서 대략 한 타임에 이제 2교실 돌아가고 맥스로 20명, 그렇게 해서 5타임 100명, 이렇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질적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범 수학 우리 원장님 블로그 보내드렸지만, 제대로 가면서도 저희의 사업도 바람직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네, 확신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길로 새지 말고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이제 그 밑에 보면 4단계 서술형 너무 중요하죠? 4단계 서술형을 통해서 아이들 실제 실력이 4레벨이 9레벨까지 가는 실력은 4단계 서술형을 통한 서술 능력 장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처음 오는 아이들, 최상위가 잘 되는 아이들이면 그냥 혼자 공부하지 학원에 안 오겠죠. 최상위가 안 되는 아이들은 심화 과정에서의 저희와의 소통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려면 풀이식이 정갈하게 저희가 쓰여져 있어야 초등도 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습관을 다져주는 서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3학년 아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기본 아이들이 형태 집중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3, 4레벨 이상이 돼야 요걸 건드릴 수 있어요. 형태 문제들도 한번 뽑아보시면 원장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그냥 준비 기본만. 준비 음, 기본은 0레벨도 다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렇게 세 개 단원을 매주차 뽑으면 이거 너무 일이잖아요, 원장님. 그냥 세 개 단원씩 이렇게 묶어서, 어, 클립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찝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좀 실제를 보여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쉬우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지금 요겁니다. 네, 요게 지금 저수령을 하기 위한 기본 교실 세팅인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요런 사례를 벽에 붙여주시는 게 일단은 많은 말씀을 줄이시는 이유, 과정이어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기본 훈련까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면 힌트가 잘 나와 있어요. 이 힌트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우리 친구의 답을 써주고,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써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서술형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두 문제 정도씩, 이제 하루에 두 문제 정도씩 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하루에 그 문제 정도는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불러서 아이들 개별 티칭 시간에 원장님께서 짚어주시면 되시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우리 아이들 바인더가 있죠? 바인더 왼편 보시면 이제 요 과제 진행표가 있습니다. 과제 진행표 이따 교실 운영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있고 오른쪽 란에 요렇게 네, 저수령 문제들만 한 3개 단원씩 준비 기본을 다 찝어서 이렇게 클립으로 하나 딱 넣어 찝어주시면 그날 하루씩 빼서 아이들이 한 장씩 두 장씩 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구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거는 지금 사진이 잘렸는데 이게 준비 단계 정도 됩니다. 죄송해요. 기본 단계 정도 됩니다. 기본의 4단계도 문제가 요 정도 돼요. 길이가 24cm인 끈으로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네,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못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겁먹지 말라고 풀이 계획을 써놨어요. 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식을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정사각형은 24cm로 만들었으므로 식을 세워보면 24cm 나누기 네모다라고 식을 세웠네요. 네, 요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 원장님들께서 자, 우리 친구야, 요 풀이 계획을 똑같이 따라 써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이러고 한번 아이 보고 써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하면서 요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도록 처음에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게 요 기본형에서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 지금 요거 보시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잠시만요. 요 다음 단계 집중해서 요 단계 요 정도의 문제가 이제 3단계 형태별 문제 정도 됩니다. 3단계 형태별은 문제는 교육부에서 12가지 유형으로 이 선혼수령 시험을 보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온 그 유형의 문제들을 다 저희가 문항대로 다 달아놨기 때문에 요 유형은 아이들이 한 3, 4레벨 이상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다 묶어서 네,
한 4레벨을 기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4레벨 정도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저수령도 집중까지, 형태 집중까지 다 묶어서 바인더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요게 이제 집중 단계인데, 집중 단계도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경우에라고 쓰면서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힌트를 따라서 우리 아이가 쓰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어디가 틀린 건지 체크를 해주셔서 프리노트를 쓰는 연습을 아이들이랑 가이드를 잡아주셔서 실제로 요게 쌓여져서 요 정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친구, 자기 생각을 프리식으로 쓸 수 있어야 최상위를 풀어야 하고 그런 습관을 들인 다음에 저랑 최상위 3, 4스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맞춤 레벨로 7레벨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실력이 돼야 돼서 그 정도까지 오답 관리하면서 꼼꼼히 아이 실력을 올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위 교재의 3, 4스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희 7, 8레벨이 최상위 문제보다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수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안은 저수령 습관 잡는 게 실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실력을 끌어올리는 단계 1번, 오답 노트로 우리 아이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게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아무리 결손 많은 친구들도 저수령 준비 기본 단계를 통해서 천천히 자기 생각을 써보는 연습을 하게끔 한다. 훈련을 하게끔 한다. 2번이 될 것 같고, 3번은 이제 최상위 이상 심화 레벨 가야 되는 친구들, 저수령을 집중까지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이들 지금 전국 중간고사에서 전국 중간고사 마지막 챕터 시험지입니다. 서술형을 아이가 잘 쓸 수 있는 얘는 서술형 쓰는 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친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 서술형 준비 과정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은 미리 좀 클립으로 찝어서 바인더 안에 항상 넣어주시고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넘어가서 학습 분석표로 넘어가시면 자 우리 지민이 한 달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민이의 과정이 저장이 다 되면 분석표로 이렇게 담겨집니다. 우리 아이가 보니까요. 네. 4학년 첫 주차에, 4월 첫 주차에 레벨 3으로 분수 소수를 넣어줬더니 94점을 맞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혼자 스스로 푼 거예요. 맞춤 학습은. 그리고 다음 주차에 전국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선생님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내신으로 묶어서 90점이 넘은 거예요. 이때 3레벨이. 그래서 레벨업을 해주셨어요. 4레벨로 올렸더니 우리 아이가 평균이 요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고 전국 중간고사가 끝나서 선생님이 다시 6단원 분수 소수를 들어오시면서 4레벨로 했더니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레벨업을 해줬어요. 5레벨로 레벨업을 했더니 72점으로 이제 지금부터 5레벨 문제들을 통해서 5, 6, 7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학습 관리가 되는 거고 교재 플러스는 아이들이 푼 것들만 시험 성적들이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많이 풀 수는 없는데 네, 아이들마다 들어가는 개수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머님들께 말씀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 어머님들께 주차별 성취도를 파악해 주시고 레벨의 성장 과정을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상담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표까지 해서 첫 달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원장님. 어머님들이 감동이 되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서술형도 써봤어? 이런 것도 해봤어? 하면서 이렇게 감동하실 수 있게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전국 중간고사랑 창의융합평가 성적이랑 이제 상장 나갈 때 같이 그동안에 거 묶어 나가 주셔도 돼요. 일단은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분석표로 아이들 한 것들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학습 관리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이제 운영 과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운영 과정들 말씀드릴게요. 수업 운영은
제가 원장님들께 톡으로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상담 과정들도 많지만, 상담 과정들 외에, 상담 과정들 외에, 어, 잠시만요, 원장님. 네. 네, 일단 동선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원장님들께 보내드렸어요. 미래엔 수학 표준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쭉 아마 아이들이 제출하고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 영상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어찌 보면 큰 틀인데 실제 수업 입장에서 그 영상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원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원장님들도 미래엔 수학의 요 자기주도 맞춤학습에 적응이 되시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도 적응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적응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과제 진행표를 아이들 바인더 앞에 이렇게 붙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바인더 안에는 과제 진행표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서술형 단원을 묶어놓은 거 하나 있고, 개념 교재, 연산 교재, 그리고 이번 주 아이들 맞춤 시험지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 등원을 하면 출결 문자를 누르고, 네, 제가 직영학원 동천동 영상입니다 하고 올려드린 거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실하면 내가 온 시간 출결 누르고, 그 다음에 자리 정리하고, 자기 바인더 챙겨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인더를 열면 왼쪽에,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 거기 보시면 아이가 내가 오늘 몇 시에 왔는지, 내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 건지 시간표를 적는 게 있어요. 그러면 꼭 아이들한테 적으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내가 올 시간 갈 시간 체크해서 요 오늘 하루치의 학습 과정을 다 하고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포인트를 붙여주셔도 좋고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다 체크한 아이에게 상을 준다고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칭찬받을 포인트는 오늘 자신의 학습 과정을 쭉 다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순서가 필요하겠죠? 바인더를 열었어요. 우리 아이가 시간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고칠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김수학 원장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60분 딱 되면 다음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신데렐라처럼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학습에서의 틀린 문제를 오늘 다 고치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걸 원장님께 순서대로 내고 내 바인더 표에 체크가 다 되면 숙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날 다 못 고친 문제들은 네, 접어서나 아니면 바인더 앞에 가장 먼저 아이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틀렸던 고칠 과제 먼저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세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그걸 처음부터 원장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고 틀렸고 나면 1차 배부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아이가 먼저 혼자 고칠 수 있는 문제 고쳐본 다음에 다시 2차로 원장님께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더 이상 아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을 문제들을 이김수학 원장님 보시면 이건 나랑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자기 책상에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원장님 편하신 과정들로 해도 되고 이 아이랑 나랑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원장님 책상 앞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 2차로 설명 들을 교재들을 거기 두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는 고칠 과제를 먼저 해서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쌩쌩할 때 오늘자 맞춤 시험지를 조용히 풉니다. 네.
그거는 아이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들, 등원한 아이들 숙제 채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계산력으로 숙제들이 있었겠죠? 숙제 채점 봐주신 다음에, 네, 그리고 오늘 숙제 꼭 오늘 다 채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채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네, 미래 선생님 나와보자 할 때, 미래가 나올 때에는 오늘 거 나갈 개념 교재 가지고 나와주면 됩니다. 네, 개념 교재를 가지고 나와보자 하면 개념 교재 가지고 원장님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개념 교재를 이렇게 펴보시면 저희가 왼쪽에 개념 설명이 수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즉, 아이가 스스로 풀면서 이해가 될 정도의 주제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걸 잘 판별하셔서 아, 요 정도는 우리 아이가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오늘 배울 개념은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핵심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대로 순서대로 곱해서 이렇게 써서 해보는 부분들인데 한번 우리 친구가 자리에서 해보고 어려운 부분 체크해주면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 배울 개념에 대한 인트로를 잡아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 아이가 앉았으니까 원장님 옆쪽에 혹시 이 아이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었다면 그걸 꺼내서 자, 지민아,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게 어려웠었지? 하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아이에게 다시 풀어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아이들은 모든 설명을 과제 해결은 원장님 앞에서 한 명씩 받는 거고요. 자기 공부는 다 자기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면서 한 과제들을 원장님께 채점 바구니에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조용히 맞춤 시험지 푸는 중간에 한 명씩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개념에 대해서 뭐 할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 틀린 문제들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아이는 자리로 돌아가서 맞춤 시험지를 다 풀어서 원장님께 제출한 다음에 자기 지금 풀어야 되는 개념 부분들 문제풀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할 게 있죠. 계속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풀면서 모르는 게 있었으면 또 별표 친 채로 채점 바구니에 내는 거지. 중간에 하다가 저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별표에서 선생님 채점 바구니에 넣어주면 선생님이 채점하고 선생님이 불러서 알려줄 거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별표하고 끝까지 풀어서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개념 교재까지 다 풀어서 제출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바인더에 서술형 클립이 있겠죠? 거기서 오늘 풀어야 되는 서술형을 꺼내서 아이가 남은 시간에 네, 계속 서술형을 풀어주면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더 많이 풀 수 있으면 좋고요. 네, 어차피 잘하는 아이들은 그걸 풀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 풀리게 해주시면 되고요.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서는 서술형 한 문제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모르겠으면 별표에서 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문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이 이제 계산력인데 요 계산력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요 계산력이 사실은 심화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선행이 너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선행이 저희에게 로드가 되는 선행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산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아이가 연산에 실수가 없으면서도 선행 진도로 저희가 저희 개념 교재로 진도 나가는데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어떤 친구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주 수월하고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만 1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할 때 계산력을 매일 3장씩 풀라고 했어요. 네. 계산력 교재 받아보신 다음에 보시면 이게 한 권이 한 달에 3페이지를 풀면요.
한 달에 한 권이 끝나는 코스로 돼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돼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걸 하루에 3장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매달 2권씩 진도가 나가죠. 그럼 매달 2권씩 진도가 나가니까 초3 12월이 됐더니 중등 연상까지 다 착실하게 끝난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초4 때 중등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연산으로 아이가 착실하게 저희 걸 해줬기 때문에 개념 선행이 가능했다. 그렇게 되면 3년 선행, 4년 선행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계산력이에요. 근데 그건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죠. 네.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계산력이 안 됩니다. 근데 원장님, 만약에 설정을 이 아이의, 아까 말씀드려볼게요. 3학년 1학기 이번 첫 달 온 친구인데 그 친구 계산력을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계산력을 정해주시면 이 아이가 이 계산력을 하루에 3쪽 푸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 6단이 안 되는데, 그쵸? 어떻게 2자리 곱하기 1자리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원장님께서 계산력 숙제를 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책을 가져오지 않아요. 얘는 계산력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그걸 안 가지고 오면은 안 되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과제 진행표 B를 주시면 됩니다. 과제 진행표 B는 순서가 좀 달라서요. 계산력의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계산력을 풀어야만 해요. 원장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거는 학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맞춤 시험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맞춤 시험지 풀 시간에 얘는 계산력을 원해서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맞춤 시험지 1레벨이나 혹은 아이가 할 수 있는 학년의 전 문제. 네,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 네, 그 과정의 진도를 맞춤 시험지로 설정해 주셔서 아이가 숙제로 가져갈 때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나 할 수 있어. 하는 걸 숙제로 주셔야지 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 계산력은 그렇게 원장님들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아이에게 맞춰서 과제 진행표 A, B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조용히 우리 아이들 각자 문제 풀고 원장님들은 그 모습이 예뻐서 등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우리 이제 미래엔 수학의 기본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선행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요 성과 분석표로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공유 요거 드리는데 저희의 미래엔 수학에서의 선행은 그냥 진도만 나가는 선행이 아니라 성취도율과 단계까지 다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의 선행을 네, 의미 있게 본다. 그래서 네, 이번 학기 현행의 성취도가 안 나오는 아이들, 네, 서술형 집중을 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선행을 하지는 않고 의미 있는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계산력으로 아이랑 많이 진도를 빼주시면 그걸 다 해오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개념 교재로 학기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 저희는 1호, 2호, 2달 만에 한 학기 나갈 수 있어요, 원장님.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현행의 심화를 7, 8레벨을 푸는 아이하고 학년에 선행 나가주는 게, 개념 나가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 맞춰서 한 학기 진도를 몇 달 만에 빼주실 수 있으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저희 아이의 지금 현재 연산 진도에 따라 개념 선행 진도도 결정이 되는데 어머님 현재 아이랑 학습지로 연산 선행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뒷단원 이제 펴주시면서 파악해 주시고 그 진도만큼 저희가 개념을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후 더 나가게 되려면 저희 연산 교재로 어머님께서 이만큼씩 숙제로 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거기 맞춰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쿠,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유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또 요것도 지금 공유 드려야 되는데 요거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요 번호판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아이들 진행표 체크하면서 서술형 할 거 해가면서 열심히 개념 공부하면서 선행진도 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번호표를 뽑는데 아까 이제 아이가 자기 거 맞춤 시험지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명씩 불러서 개별 코칭 시간을 가지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순서는 저는 그래요. 저는 가장 이 공간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 네, 주의 깊게 봐야 될 아이들부터 먼저 불러서 오늘 거 해야 되는 부분들 알려주고, 네,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 아니, 선생님들일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신 분들은 60분 안에 시간 타임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익숙해지시지 않으실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에게 다 설명 타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내가 어디 몇 번 아이까지 설명을 해주었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번부터 여기가 8번까지였던 것 같아요. 10번까지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번호표를, 자석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가 자기 맞춤 시험지를 풀고 제출하면서 1번 번호표를 뽑아가는 순서로 이렇게 뽑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부를 때, 자, 1번 친구 나와보자 라고 하면 1번 친구가 네, 가지고 나옵니다. 개념 교재 가지고 나오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티칭이 필요한 2차 틀린 문제들 가지고 그 아이들 네,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번호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표를 운영하셔도 되고 자석으로 해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순서대로 어, 하게 했다라고 지금 그제 발표해 주신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것도 되게 효과적입니다. 둘 다 원장님들이 편하신 방법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렇게 네, 자료 공유해 주신 늘푸른 원장님 계셔서 제가 그 자료 원장님들께 이거 같이 쓰자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동선들 체크하면서 요 과제 진행표에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루 수업 마치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현장은 영상을 보시면서 원장님들이 좀 보시면서 또 필요한 말씀들 그때그때 저는 원장님 네, 많은 말씀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어, 제가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 욕심이 많은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욕심이 많은 원장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저희 원장님들과 저희 지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한 8년 정도 많은 원장님들과 만나보면서 원장님들을 만나보니 그 두 분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이셨고요. 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반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일적인 욕심들 많은 우리 지사였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원장님들께서 너무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 다른 원장님들이 뭐 수업 중에 불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조심조심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건 배려가 아니라 우리의 배려는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원장님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네, 새로운 옷을 입는 거에 우리 다들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딱 맞춰서 입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와도 저희가 잘 키워낼 수 있는 저희의 그 넓은 그릇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과정들이 원장님들한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편안한. 그래서 사실 네, 같은 시간 5타임 운영해서 100명의 아이들이 왔다 가도 그날의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에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조금 파이팅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시면서 수업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지시면 우리 원장님들 계신 방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 초등학교 2학년 세상일을 푸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 교재에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라고 원장님께서 톡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원장님원에 동일한 아이가 있으실 시에 그 시기에 원장님이 그 친구를 세팅하시기가 수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공유들이 우리가 같이 있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V하다부터 설명회 시작을 해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네, 네. 네,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최대한 앞서 진도가 나가시는 원장님들이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를 원장님들께 드리고 네, 예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7월 교재 주문 필요한 아이들을 6월 20일서부터 교재를 미리 주문하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셔도 7월 교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7월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요. 그런 교재 주문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금 원장님들께서는 다 비회원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방문 상담에서 이렇게 네, 지금 화면 공유 우리 미래인으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죠? 네, 미래인 공유로 들어왔습니다. 회원 상담에서 방문 상담에서 네, 등록 버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진단 테스트 보면서 입력해 주시고 그 아이를 들어오셔서 정회원 승인 버튼에서 우리 지금 기존 회원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정회원 승인 버튼을 통해서 우리 친구 어떤 교재가 필요한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1, 2학년은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기본 학년은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쉽습니다. 지금 모든 학년에 7호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 2학기 교재 일단 나가실 거니까요. 기존 아이들은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시고요. 새로 받는 아이들은 물론 7호 교재 나가야 되기는 하는데 결손이 끝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단 테스트 꼭 보시면서 요 홀수들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계산력도 아이들의 진도에 맞춰서 이 어머님이 3학년인데 뭐 D단계 자기 지금 뭐 소수 덧뺄셈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그 단계부터 나가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레벨이 4레벨 정도 나왔을 시 잘하는 아이들은 연산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결손이 있는 우리 체크를 했는데 1레벨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날 다 테스트는 어려우시지만 어디부터 안 돼 있는지 찾으셔서 그 아이가 된 호수, 아까 말씀드린 3학년 아이인데 곱셈 구구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랑 같이 지금 올림 한 자릿수가 학교 진도인데 요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C4단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9구단부터 해야 되는 친구다라고 하면 C2단계로 신청해 주셔도 되셔서, 결손이 있는 친구들은 계산력 교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앞쪽으로 내려가는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네, 앞쪽으로 진도 나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재를 넣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재 주문하기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들 학습 관리에 아이들 이름이 있을 테니 거기서 원장님께서 한번 아이들이랑 미리 연습도 해보시고 네, 7월 15일에 있을 창의융합 진단평가도 우리 아이들 안내를 한번 드리면요, 원장님. 공지사항에 나와 있죠.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네, 7월 창의융합평가입니다. 어, 심화까지 되어 있기는 해요. 심화형 5문항이 있어서 전체가 130점 만점이긴 한데요. 이 130점 중에 60점만 맞아도, 반 이상만 맞아도, 보세요. 장려상 상장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한 번 칭찬받는 힘이 그 인생을 바꾸는 힘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게 저희 미래엔에서는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 아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한다, 우리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이가 30문제 중에 15번까지만 맞아도 장려상이라는 상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맞춤 학습으로 1에서 6단원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면서 아이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로 그래서 그 시기에 장려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음번 시험에는 동상, 은상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초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서 요 부분들 우리 애들 받을 애들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맞춤 1레벨 내신 대비 16단원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제가 열심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았어요. 네. 질의응답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께서 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어, 매우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매우가 아니라 많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 줌으로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다는 게 네, 조금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가지고 네, 조금 부족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들 네, 잘해주실 너무나 실력자들이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제가 솔직해서 빈말은 안 한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성장하는 한 달 한 달의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고,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의 순간들이어서 기록에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우리 지금 제니 원장님 계시고, 아이고, 이주아 원장님 계시고, 전상은 원장님 계시고, 박지영 원장님 계시는데, 지금 카메라 소거돼 있으시거든요. 네, 카메라 한번, 네, 들어와 주시고, 네. 자, 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긴 시간 조금, 네, 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미래엔 수학 2학기 대박 또 내주실 우리 원장님들을 응원하면서, 네. 자, 원장님, 어, 마이크 켜주셨죠? 마이크는 안 켜주셔도 될 거. 마이크도 켜주시면 다 좋지만, 자, 우리 마지막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원장님. 미래의 수학 화이팅 하면서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미래의 수학 미래인 수학 화이팅! 화이팅! 네, 한 번 더, 원장님. 잠시만요. 네, 이게요, 저희 10년차 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간들이요,
다시 오기 힘든 선물 같은 시간들이라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네, 설렘이 가득한 이제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지금 선물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봄봄, 다른 뭐 단샘 다 똑같았어요. 원장님들이랑 똑같이 다 새로 시작했을 때 어디에 뭐 있나 클릭하면서 시작했었던 분들이라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응원을 담아서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미래의 수학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네, 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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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정 원장님 감사해요. 보내주세요. 네.